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이 연기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저장고에 쌓여가고 출하를 앞둔 넙치 600톤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 착한 소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호왕 부근 공터에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넙치회를 반값에 판매하자 시작 전부터 손님들이 몰린 겁니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넙치를 사기 위해 서 있는 차량만 100대가 넘습니다. 1kg짜리 넙치회 한 접시에 10,000원. 사려는 사람들이 밀려들자 판매 수량까지 제한했습니다. 죄송한데 물량 소진이 다려서 한 사람당 3대에서 1,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어려운 양식어가도 돕고 저렴하게 생선회도 살 수 있다 보니 준비한 물량 950kg이 40분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아내도 광어도 좋아하고 해서 농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우러도 오고 좋은 취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도 착한 소비에 참여하려는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판로를 찾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전 주문해 드라이브스루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며 시금치, 오이 등 싱싱한 친환경 채소들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갈 곳이 있는 농산물을 도민사회의 착한 소비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꾸러미 드라이브 스루 운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산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예정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들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에서 27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다음 달 2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7만 가구로 신청이 일시에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오부제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 3인 40, 4인 가족은 50만 원이 지급될 계획으로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1차 지급하고 다음 달에는 정부 지원과 결합한 지방비 투입, 6월 이후에는 추경을 통한 3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바닥나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와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중앙보증재단은 보증 잔액이 거의 소진됐다며 추가 보증을 중단하라고 제주신용보증재단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52억 원에 그쳐 당장 다음 주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 대출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을 통해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을 지원해 보증 한도를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뉴스 주민 순서입니다. 제21대 총선이 마무리된 뒤 당선인들은 벌써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기쁨에 취해 있기보다 선거 기간 도민들과 한 약속들을 지켜낼 고민들을 치열하게 시작해야겠죠. 당선인들을 만나 선거 기간의 소회 또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들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찬현 기자가 제주시 갑의 송재호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이 되겠다라고 혹시 느꼈던 순간은 언제쯤인가요? 저는 한 번도 당선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당선이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는 순간 저도 선거운동하기가 어렵고 캠프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최면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된다는 자기 확신이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다. 평화인권 쪽이나 5.1장 시장 유세에 나온 그 대통령 4.3 관련 발언은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실은. 박희수 후보 무소속 출마는 사실 굉장히 위기를 증폭했고
뭐 제가 뭐 이러십시다 저러십시다 하는 것도 그건 또 알고 보면 또 건방지고 우스운 거고 위기를 느꼈고, 제주시 갑에서는 일단 농어촌의 경우는 확실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게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럼 다른 도시 지역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우리가 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 수산업의 일부는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출을 해도 될 만큼. 이런 부분들은 좀 경쟁력을 좀 더 키워내야 되겠다. 당선된 그 다음 날부터 전화도 직접 오셨고, 우리 새 국회의원에게 제가 지사께도 많이 좀 요청을 거꾸로 해달라. 저도 또 많이 필요한 거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도의회라고 하는 또 이 중간에 우리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의회를 또 잘 우리가 또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협업 체계를 정확하게 갖춰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는 우리가 갈등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주도 문제에서는 나는 협업에 우려를 않고요. 다만 중앙정치 문제에서는 좀 각이 설 수 있겠죠. 원지사께서 뭐 제가 그분의 뜻을 마음속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정치의 포부가 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또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로 또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앞에 이제 재선하신 두 의원께서 먼저 좀 하시도록 하고, 남아있는 상임위 중에 우선 제주발전에, 제주가 우선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뭐 어디니 여기를 해야 되겠다, 또 지도부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정치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조금만 이렇게 고치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의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일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원실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2차 온라인 개학이 어제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 내 중고생과 초등학생 고학년의 온라인 원격 수업 출석률이 평균 99.7%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 도내 온라인 개학 대상 학생 5만 8천여 명 가운데 5만 7천여 명이 원격 수업에 참여해 99.7%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2차 개학 첫날인 어제 원격 교육 플랫폼의 접속 인원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접속 지연 등의 서비스 장애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최대 재개발 사업인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이 두 차례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은 지 33년 된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2, 3단지.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앞두고 현장 방문에 나서자 재건축 주민들이 출입구 3개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재건축 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늘어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며 출입구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번 2016년에 정비계획 수립할 당시에 2m를 추가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서로 인류로 시설 결정 변경은 이미 맞춰놓은. 그 구도 올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다 이거지. 근데 이걸 경쟁 부담도 악화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1월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구 수는 3개로 유지하되 하나는 소방차 등 비상 차량 전용으로, 또 하나는 부출입구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정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지 서쪽에 있는 140m 길이의 도로는 토지를 기부 체납해 폭을 늘리고 보행자 인도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수처리 시설 확충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녹지 공간 확충 등은 부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 기존의 세계 원 계획대로 가는 것도 합당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2014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심의가 시작된 이도주공 아파트 2, 3단지. 경관 심의에 도시계획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다음 주부터 비공개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3차례 열어 공개 토론회 논의 주제와 방식,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과 현 제주공항 수용 능력, ADPI 보고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5차례 연 뒤 여론조사나 수기형 공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발효됐던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에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찬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간당 10mm 이상 제법 강한 비가 오겠고요.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가 12도, 서부와 남부가 11도, 동부가 1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가 17도, 북부 15도, 서부 1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발효됐던 풍랑특보도 해제돼 현재는 남쪽 먼바다에만 남아있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골동품 매매업자인 59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제주항 서부도에서 자연석 11점을 허가 없이 여수지방으로 반출하려다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관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총선 투표함 수송 근무를 위해 무기고에서 권총을 점검하다 공포탄을 발사한 A 경위와 무기관리 책임자인 B 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지구대 무기고에서 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8명에 임금 3,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사회적 요인도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서 민간인들이 철조망을 뚫고 침입해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병대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 5분대기 기동 타격대 임무를 맡기고 기지에 파견된 육군 연락장교도 계급을 높여 경계작전 특별참모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낡은 CCTV와 울타리를 교체하고 군사시설을 훼손하는 민간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6번 코로나19 확진자인 30대 미국인 남성 A씨가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 판정돼 퇴원 조치했고 앞으로 일주일 이상 능동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